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접해 있는 조지아에서 지금 반러시아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근처에서 약 15,000여 명의 시위대가 러시아 하원 의원의 방문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회 건물에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충돌로 양측에서 240여 명이 다쳤는데 경찰의 고무탄과 체류가스 진압으로 인해 현재 1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실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흘째 이어진 시위에 야당까지 합세하면서 전반적인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지난 20일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수백 명이 다친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 사퇴와 체포자 석방,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촉구했고 시위대의 요구에 밀려 해외 순방 중이던 이라클리 카자이제 조지아 국회의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위가 시작된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는 각국 의회 간의 정교회 모임인 IAO 연차 총회를 맞아서 러시아 대표로 조지아를 방문한 세르게이 가브릴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이 조지아 의회 의장석에서 러시아어로 연설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높은 조지아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조지아 지배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조지아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08년 자국에 속했던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아 공화국의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서 크게 패배한 이후 공식 외교 관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 전쟁으로 조지아 영토의 20%에 달하는 지역이 남오세티아와 아파스 공화국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을 했고요. 현재 러시아는 이 두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군대를 배치한 가운데 모두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예전 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한 국가들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의 대립이 조지아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8년에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 전쟁도 어떤 양상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8월 7일 조지아는 소수민족인 오세트인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분리 독립운동을 벌여온 남오세티아 지역을 공격하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 러시아가 맞대응을 하면서 전쟁이 확대됐고 5일 만에 조지아가 크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남오세티아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오세트인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령인 북오세티아도 존재하는데요. 이 소련 시절 레닌이 각종 소수민족들의 자치주를 세워주는 과정에서 조지아 영토에 해당하는 곳까지 오세트인들에게 내어준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당연히 조지아인들은 레닌이 일방적으로 오세트인들에게 내준 자신들 땅을 되찾고도 했고요. 여기서 오세트인들의 민족주의가 부흥하면서 분리 독립운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지아 본토의 오세트인 10만 명이 남오세티아 지역으로 도피를 하고요. 또 2만 3천 명의 조지아인이 남오세티아에서 피해서 도망 나오는 1차 남오세티아 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 양측은 끊임없이 대립해 오다가 2008년에 2차 남오세티아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오세티아 전쟁에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사국이 돼서 참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오세티아와 조지아 사이의 전쟁인데 사실은 당사국이 러시아거든요. 이게 아마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네. 역사적으로 러시아 혁명 당시에 남오세티아 지역에 사는 오세트인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했던 터라 친러 성향이 강한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1차 남오세티아 전쟁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정당하게 주둔 중이던 러시아군을 2차 남오세티아 전쟁에서는 조지아가 먼저 공격한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 정당하게 주둔 중이었는데 그것도 먼저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또 조지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철권 통치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독립과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서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던 터였습니다. 네.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면서 아마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방 국가들이 섣불리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조지아가 패배하게 된 건데요. 이 남오세티아 전쟁을 통해서 조지아인들의 반러시아 감정은 더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어 방송국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폐국되거나 또 러시아어 프로그램이 폐지됐고요. 제1외국어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러 감정이 큰 상태라는 걸 조지아 의회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테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면 분명히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150석의 조지아 의회에서 115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은 원래는 친러 성향의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조지아의 꿈이라는 이 정당이 최근 들어서 친러시아의 정책을 추진하자 친서방 성향의 야당으로부터 이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가브릴로프 의원이 조지아 의회 의장석을 차지하고 러시아어로 연설을 하자 이 당내에 있던 친서방 성향의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집단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지아 영토를 20% 넘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의 점령에 항의하고자 여기 나왔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현 정부를 축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2011년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억만장자 비니자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와 그의 협력자들을 조지아에서 몰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현 정권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야당도 이미 러시아 의원이 방문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러시아에 충분히 대항하지 못했다면서 가브릴로프 의원의 방문 허용을 질타했고요. 또 야당 의원인 엘렌 코슈타리아는 조지아의 꿈 정당이 러시아 지배자를 끌어들여서 의장석에 앉혔다. 이는 조지아 현대사를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가브릴로프를 의장석에서 연설을 하게 한 것은 조지아 정부가 무능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면서 이번 시위는 반러 감정과 함께 국내 정치적인 불만도 함께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러 시위가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이 된 건데 조지아 네네.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지아에서는 집권당은 친러 성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서방 성향인데요. 네. 이 내년에 완전히 의원 내각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어서 러시아 의원이 국회의장석에 앉은 행위가 더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러시아 의원이 국내 의회 의장석에서 연설한 것은 자국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자 점령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시위대를 향해서는 의회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아의 꿈 소속인 마무카 바흐타제 조지아 총리는 야권 지도자들이 대중의 감정적 분출을 악용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록 부추겼다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지아 집권당과 러시아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획득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는 친서방 성향의 전 조지아 대통령인 미하일 사카슈빌리 세력에 의한 조직적 반란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가브릴로프 의원은 러시아로 귀국한 후에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조지아에서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과 연계된 과격 세력이 쿠데타와 권력 찬탈을 시도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이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이 트빌리시 시위는 러시아 혐오주의 성격의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그레고리 이 카라신 러시아 외교 차관도 양국 간의 정상적 외교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짓을 하는 조지아 내에 극단 정치 세력의 준동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 국영방송 역시 혼란한 시위대를 비춰주면서 서방식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사의 조지아 입항과 또 조지아 항공사의 자국 공항 입항을 다음 달 8일부터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는데요. 동시에 자국 여행사들에게 조지아 관광 상품 판매를 삼가도록 권고하고 조지아에 일시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을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항공편까지 끊고 항공편까지 자르고 이 자국민들을 귀국시키는 강수를 둔 명분은 뭔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 국민들을 범죄 및 다른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이 조지아 상황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현지 상황이 안정화되고 러시아인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교통부는 조지아 항공사들의 항공 안전 수준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7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원이 넘는 조지아 측의 항로 관제 서비스 대금이 대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지아 야권은 푸틴 대통령의 조치가 지난해에만 17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조지아 방문을 금지해서 조지아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2006년에도 조지아와의 항공교통을 4년간 차단하고요. 또 2008년에는 조지아산 와인과 과일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서 조지아 경제를 압박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조지아의 제1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조지아에서 발생한 반러시아 시위에 대해서 핫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